안녕하세요. 윤행청사 업무노트 윤봉근 행정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계시나요? 미성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2달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애교 있게 했지만 애교 있게 재미있게 쓴 플랜카드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찐한 플랜카드네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 여러분의 깜찍한 속임수에 이것도 역시 마음이 찐한데요. 이런 식으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덩치도 크고 어려 보이지 않는 미성년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면 나중에 어떤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구제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구제받을 때는 CCTV라든가 내가 청소년들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구제가 되는데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그다음 현재 기준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술 판매로 영업 정지를 받았을 때 이거 영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처벌을 받는 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 사례는요. 주류 제공으로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 시간은 좀 지난 한 10여 년 전 사건입니다만 청소년 영업정지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사례가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이런 정도의 사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이 되었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주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제 업주입니다. 업주의 주장을 보면 음식점 정문에 경고 문구를 붙였고 또한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또 명시 붙여놨고 이렇게 사전 조치를 확실하게 이분은 정말 확실하게 해놓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건 당시에 신분증 검사를 요청을 했고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네요. 사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준비가 안 돼. 또 솔직히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지 않은 분들 계시고 신분증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시했다는 증거가 CCTV로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의 청구인 분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했던 증거도 확실하게 제공해서 아마 요 행정심판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청구인 업주의 주장을 조금 더 보면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청소년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신과 가족에게 큰 손실이 입힐 수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 피청구인은 이제 구청이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구청의 입장입니다.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가 신고를 했던 누군가 제3자가 신고를 했던 간에 어쨌든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이 되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건 업주도 받고 해당 청소년도 조사를 다 받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서 청소년보호법 또는 식품위생법 이런 거 처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정당하게 내린 거다. 이렇게 서로 주장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관련 법규인데 요거는 옛날 법이라 지금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영업정 사장님하고 구청하고 행정심판위까지 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사건이 최초 위반인 점, 1회 위반인 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나이가 성인에 가까운 18세였던 점, 그 다음에 가족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생계 곤란을 우려가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인정을 해서 들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1개월로 감경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어쨌든 음식점 사장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없던 일로 되는 게 아니고 1개월로 감경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 행정심판 사례를 하나를 봤지만
대부분의 논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업주 측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했다 안 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또 했다는 증거도 남겨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인정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처럼 그 업소 내부에 청소년에 대한 경고문, 청소년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경고문과 이런 걸 붙여 놓으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적발이 됐어도 업주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전 준비를 잘했다고 하는 게 그런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다못해 종업원들한테 청소년한테는 절대로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주장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 사례는 이렇게 봤는데요. 요거와 관련한 법규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법규를 검토해 보는 이유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할 수 있는 걸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 건지 요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좀 오래전에 쓴 건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체크할 거는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마약류뿐만 아니라 주류와 담배도 유해물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또는 벌금을 할 때는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양벌 규정으로 실제로 판매를 한 자하고 그 자를 고용한 업주까지 그러니까 이 담배 판매하고 주류 판매 이런 것들은 업주와 직원, 알바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직원분들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주한테 처벌을 하는 이유는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상당하게 시키는 얘기예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교육을 통해서 계획을 내지 않았다. 이럴 때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사장님은 직원한테 이 청소년에 대해서 마약, 담배, 주류 이런 거는 팔면 안 된다는 걸 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했다는 증빙이나 뭐 일지나 서류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 하고 신분증 검사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는데 실제 갖추신 분들이 요즘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과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주류정후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뭐 이 내용이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는 벌칙 규정이에요. 벌칙 규정. 벌칙 규정을 복잡하지만 그 청소년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무조건 1회부터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고요. 자, 유해업소에 고용을 한 경우 아까는 고용하고 유용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여기는 고용만 하면 1회는 영업정지 3개월, 2회부터는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은 안 했지만 청소년이 들어가서 출입을 하게 하는 행위, 유해업소에 대해서요. 참고로 일반 음식점은 유해업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1회부터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니 오늘의 주제죠. 주류를 제공하긴 당연히 출입을 했으니까 주류를 제공했겠죠. 요거는 1회는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부터고 2회 적발 시에는 3개월부터 3회 적발 시에는 폐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식품위생법에 하는 전체적인 공동사항인데 요건 생략하라고요. 요건 개별 기준 식품 적객업에 대해서 식품 적객업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죠.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가 아닌 금전적인 처벌인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가 가능한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런 문의를 사실 많이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은 제외 대상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여기 뭐 다른 업종은 볼 필요 없고요.
식품 제조업도 있고 식품 판매업도 있는데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오늘의 주제는 식품 접객업이 되겠어요. 식품 접객업에 보면 뭐 가목, 마목 이런 건 빼고요. 다목에 유해업소의 출입행위 이것도 일반 입장에 해당이 없겠죠. 근데 요 라목에 보면 청소년의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 불가 원칙이다. 근데 원칙은 항상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여기 나옵니다. 자, 원칙은 불가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 그 다음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도 과징금을 대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위반의 정도 경미,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지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또 그걸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또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과징금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서로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구청 담당자가 스스로 과징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과징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과징금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과징금이 얼마 나올지 예상을 하고 과징금이 좀 적을 때 이것도 하는 거지 과징금이 매출액이 많아서 과징금이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쉬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요거를 1개월로 감경을 받고 요 1개월도 또 과징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과징금은 너무 비싸니까 나는 그냥 1개월 감경으로 1개월 쉬고 말겠다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거는 각각의 사장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때 가서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은 사실은 오늘 저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한 너무나 엄한 처벌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도용이나 신분증 도용이라든가 속인다거나 안 갖고 왔다든가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처벌받는 것을 완화시켜준 제도가 정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 완화시킨다는 제도는 재작년부터 말만 있지 사실은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정비가 빨리 되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시행령을 바꾸든 법을 바꾸든 변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 술 판매 주류 조공에 대해서 이것저것 행정심판 사례와 벌금과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